권도형 증거 부족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 원래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잡혀가거든요. 금융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는 아직 금융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금일 PPT 뉴스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처음 주요 내용부터 전달을 할게요. 첫 번째, 루나 테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 업데이트고요. 두 번째, 국제경제 시황 그리고 코인 시황입니다. 자, 일본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패깅 상환 보장은 필수로 된다.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금융기관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루나 코인을 계기로 이렇게 본인들이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도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급감, 난폭 역대 최대라고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5월 들어 16% 감소한 1,600억 달러치가 공급됐고, 불과 한 달 전인 4월에만 해도 공급량은 1,900억 달러였다. 300억 달러가량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제 테라폼레스를 기반으로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의 여파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논란 등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복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루나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도 맞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사실상 우리가 베팅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 지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빗썸이 오늘 루나2를 1차 에어드랍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빗썸이 루나 클래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루나2를 1차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3일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은 지금 공지 시점부터 출금 오픈 일정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에어드랍은 루나 재단 측의 제안에 따라 전체 에어드랍 물량 중 30%만 지급되고 70%는 추후에 지급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이 폭락하고 비트가 폭락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이제 사람들이 금리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돈을 때려박기 시작한단 말이야. 루나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한테서 최대한 돈을 뜯어낸 다음 그거를 이게 순환을 시키겠다. 결국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루나에 많은 투자가 들어오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CBDC 테라 사태 권도형 증거 부족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 그쵸? 제가 이 부분은 원래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비트 자체가 법안이 나온 것도 없고 형사처벌은 쉽지 않죠. 법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테라폼레스의 권도형 최고 경영자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증인이 되려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증언하는 살인사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했지 남이 투자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로 문제가 됐던 게 어디야? 두나무, 업비트에 있는 리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죠. 화이트 칼라 범죄가 보시다시피 직업적 사회적 신뢰를 어기고 저지른 범죄 행위, 기업, 경제, 환경, 공공 분야. 원래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잡혀가거든요. 금융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는 아직 금융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고용부진 따른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의 환호. 나스닥이 2.69%나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는 부진한 고용 지표를 나오는데 환호하며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향후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환호가 됐죠. 며칠 전부터 제가 경제 캘린더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았던 건 맞아요. 실업률도 더 낮아졌고 상황은 좋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게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시간이 지남으로써 바닥은 어느 정도씩 점점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뉴욕 증시 좌우 정점 신호 나올까라는 내용이고요.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대외 발언을 삼가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뉴욕 증시 변동성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낮아지고 있다. 월가에서는 이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50%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가 6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이 허리케인급 경제 침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을 밝히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쳐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9주 연속 하락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겨울이 온다, 비트코인 큰 손해 경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겨울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호재라고도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급등이 3만 달러 선 회복을 했지만 아직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이게 내용이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 운영비용 절감의 고용동결 연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나다 시장의 약세를 보이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라이아 블록체인 하락장에 못 버티고 팔았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